새벽마다요. 문 잠긴 가게에 출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수상한 남성은요, 대전과 영남 지방 등 전국을 돌면서 수상한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전의 한 치킨집입니다. 깜깜한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출입문에 열쇠를 집어넣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빨리 출입문이 열렸으면 하는 심정으로 초조하게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네. 그리고는 20초도 채 지나지 않아서 출입문 개방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네. 마치 치킨집의 구조를 잘 아는 듯이 바로 현금 출금기를 열어서 재빨리 현금을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남성 그렇게 돈을 챙겨 나와서는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출입문을 원래대로 잠근 후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가 범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주인 같은데요?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급히 뭐 쓸 돈이 필요했나 보죠. 그냥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 뭐 의심 없이 보면은 마치 저 사람이 가게 주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보통 밤에 어디 상가에 침입해서 절도를 한다고 하면 뭐 문을 부순다거나 창문을 뭐 이렇게 깬다거나 뭐 이런 또 어딜 뭐 것들이, 넘어간다거나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감을 넘는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마치 낮에 영업하고 밤에 가가지고 뭐 깜빡한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열쇠를 넣고 한 이렇게 힘줘서 몇 번 돌리더니 그러니까요. 20초도 안 돼가지고 지금 들어갔고요. 네. 그 가게에 가서 이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문을 잠그기까지 하는 어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정말 저게 절도 현장에 포착됐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절도범이 저 갖고 있던 열쇠가 대체 어떤 열쇠기에 저렇게 열릴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을 그 열쇠를 따고 들어가가지고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친 다음에 다시 이제 문을 잠그고 나오기까지는 한 5분 미만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만능 열쇠 이제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만능 열쇠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그 정확한 얘기는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만능 열쇠를 소지하게 돼서 뭐 출입문이라든지 아니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이런 거를 따서 이제 절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말로만 듣던 만능 열쇠랍니다. 그러니까요. 저 오토바이 열쇠를 가공해서 만든 이른바 만능 열쇠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희가 지금 알 수도 없고 또 알려드려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저 방식으로 오토바이도 훔쳐 달아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도 그냥 열쇠 넣어서 쓱쓱 돌리면 다 열리고 세상에. 요즘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닫혀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주로 많이 노렸다는데 거기는 잠금 장치가 딱 열면 그다음 밀면 바로 열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주로 이렇게 노려서 저렇게 만능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절취 행각을 한 건데요. 네. 일단 경찰은 저렇게 쓰인 오토바이 열쇠 2개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런데 앞서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보면 훔치고 나온 다음에 다시 가게 문을 잠그잖아요. 이건 어찌된 이유일까요?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범행 후에 문을 잠그고 나오기 때문에 업주들은 피해 사실도 모르고 만약에 돈이 없어졌다 생각하면은 내가 혹시 돈을 가져갔나라고 하는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이제 그 금고가 이제 잠겨 있으면은 옆에 다른 서랍, 그 서랍 안에는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업주들은 피해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그 와중에 주도 면밀함,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그 알리바바와 그 40인의 도적의 열려라 네. 참깨 그게 이제 그러네요.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일단 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조차도 못하는 것이죠.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왔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문이 열려 있거나 그럼 당연히 신고를 할 텐데 아하. 완벽하게 현장 정리를 하고 떠난 겁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새벽마다 전국을 돌면서 12차례에 걸쳐 가지고 885만 원 정도를 절도를 했음에도 그렇게 많이 불구하고 훔쳤어요? 피해 상인들이 자기가 들어왔을 때 뭐 전혀 흔적도 없어 가지고 아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의 여죄를 추궁하는 그 과정에서 그쪽을 방문해 가지고 네. 확인하면서
본인들이 이거 우리가 절도 피해를 당했구나 이것을 갖다가 알게 될 정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저러한 그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본인들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저 피의자를 보면, 용의자를 보면 그냥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나이 지금 저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20대라고 하는데 어허. 벌써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 기존에 다른 범죄로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었다. 그래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지금 피해액이 885만 원 상당인데 전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세상에.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분들 세상에 이런 피해 당하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혹시라도 차후에 이런 피해 안 당하려면 혹시 예방책이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그 피의자가 들어간 업소는 그냥 그 자동문에 부착되어 있는 잠금 자치만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문을 잠갔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보조 장치를 더 추가해서 또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는데 해답이 있었네요. 귀찮을 수 있지만 보조 잠금 장치를 하나 더 걸어두면 저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나쁜 사람 정말 법의 따끔한 심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